안녕하십니까, 책임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카페에서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생각나는 것,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 영상을 보면 저도 재미없어서 안 봐요.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2.5단계가 지금 몇 주째 진행이 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사람이. 그리고 내 생계 활동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 우리가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회사가 이제 월급을 주냐 마냐 못 주냐 주냐 이런 것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든 내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데도 없고 지금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너무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생활과 동떨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익할 수는 있겠으나 뭐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시는 아직도 의리로 구독 취소를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뭘 알 거냐면 책임사자가 왜 얘기를 안 하지? 이걸 계속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사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왜 말을 안 할까?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얘기를 안 할까?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제 의견이 왜 없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정인이 학대 사건.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있죠. 그리고 뭐랄까, 저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원 영상을 못 봤습니다. TV가 없어가지고. 일단 그 사건도 있죠. 또 성교단체 검사 안 받아가지고 문제 많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문제도 있죠. 또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메인 미디어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크거나 아주 오랫동안 유튜브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그 편향성에 지금 주가가 제일 높은 영상은 지금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이거 끝나면은 이제 4월 되면 이제 보궐선거 이슈가 있을 겁니다. 지금 벌써 1월 15일이니까 4월 보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되게 또 첨예한 해석과 막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왜 의견이 없겠습니까? 왜 의견이 없겠어요? 근데 어, 음, 첫 번째, 어, 저는 뭐랄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생각을. 이게 이 모습이 지금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처럼 편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 돌고 도는데, 어, 음, 아,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선과 악을 나눌 수 없어요. 없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결여된 예를 들어 넌크리스천 PD가 교회에 대해서 음모론을 만드는 어떤 영상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교회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영상 몇 개 보고 교회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지금 뭐 그렇게 일이 자행되고 있죠. 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화와 의인화입니다. 단순한 뭐냐? 예를 들어 뭐 질병관리본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의견을 내기 전까지는 그 보고 체계가 있고 그리고 브리핑하는 사람이 그 브리핑을 하기 위해 그 서류가 만들어지기 위해 나름대로 방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종합적 의견과 물론 정무적인 해석이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정무적인 해석으로 방역을 하니까 이게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참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있고 그 안에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도 전문가로서 전문가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종합적인 뭐랄까 현실 세계에서는 복잡한 그 이해관계야 또 그 입체적인 뭐랄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SNS의 순기능도 정말 많고 정말 대단한데 세상을 너무 단면화 되게 보여준다. 근데 또 빅테크 알고리즘의 문제가 뭐냐? 그 단면화해서 보여주고 의인화해서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저 언론사 나빴어. 예를 들어 이 말을 하면 저 언론사를 하나의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언론사가 있으면 편집 데스크가 있죠? 그러면 그 언론사 안에서도 세대적 갈등이 왜 없겠어요? 어른 기자와 요즘 애들 기자가 있으면은 왜 여기에 그 인식의 갭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입체적인 거. 그러니까 뭐 하나, 언론사 하나, 기사 하나, 어떤 사건 하나, 어,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복잡다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우리가 취하는 그 이면의 문맥적 흐름을 우리가 성숙하게 봐야 되는데, 뉴미디어는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뉴미디어 알고리즘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설득 당하는 영상만 계속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진짜 현실이 어떻게 굴러가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거의 그 갭이 점점 넓어져요. 그거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왼쪽도 문제가 되는 게 극성 지지자들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이러면서 거기 그 왼쪽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봐요. 그게 빅테크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좀 깨어있는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빅테크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빅테크를 규제해야 된다, 빅테크 나빴다라고 하는데 오른쪽과 왼쪽이 나빴다고 하는 문제의식의 표적이 또 달라요. 어, 오른쪽은 빅테크 왜 우리 핍박하고 뭐만 하면 뭐 이렇게 취급하냐 이런 거고, 왼쪽은 빅테크 이거 봐라. 빅테크 때문에 저렇게 극우적인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럼 여기서 극우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까요? 진짜 극우가 있고 극우 프레이밍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모론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모론은 저도 딥스테이트나 관련된 책을 왜 안 읽었겠어요. 그리고 저도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의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음모론자들이 생성하는 소문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소설을 쓰면서 실제 영향력은 만약에 1, 2야. 그러면 사람들의 소문과 상상이 2천, 3천으로 만드는 걸 의도적으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보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정말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아이러니하게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해석과 이런 해석의 범람과 또 확증 편향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자꾸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오른쪽 왼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분들 보세요. 이게 억하심정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양극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분들도 국민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는 알면서 저러는 거야. 이게 진짜 큰 사탄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도 악랄하게 작전 짜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선의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쟤는 알면서 저러는 거야. 여기서 오해가 쌓이고 상처를 받고 이러는 부분 같아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쟤는 왜 저러지? 이러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정무적 해석으로 저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다고 했지만 또 그거를 정무적으로 해석해서 또 오해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뭐 말이 할 말이 많은데 몇 개월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뭐 10분 안에 다 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중구난방인데 너무 산발적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의 어떤 필터링을 빼고 진짜 제 속 얘기를 얘기하면 구독자분도 그걸 느끼시거든요. 그래, 책 읽는 사자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네, 이걸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 획일성. 기독교인은 이러면 안 되는데 현실을 너무 단면적으로만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신앙을 투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랄까 현실과 좀 동떨어지거나 전문성이 조금은 없는 그런 정보를 갖고 정무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들을 죽이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너무 산발적이어서 이제 마무리 할까요?
좀 2분, 3분만 더 얘기할게요. 속은 시원하네. 다는 아니지만 속은 시원하네. 또 어떻게든 이제 보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막을 잘 모르시는 아주 많은 분들, 이분들이 보편이거든요. 이분들이 보편. 이분들 시각에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프레이밍이 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구실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제 확대 해석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배설하듯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유추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열정은 안 하는 이만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내가 어설프게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는 거죠, 일부러. 뭐냐면, 저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구독자분들과 저는 좀 성숙한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쓰는 댓글과 비구독자가 제목 보고 유입돼서 들어오는 댓글과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게 좀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첨예한 부분이 있으면은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채널의 어떤 서사를 모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또 저도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반에서 손든 아이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랄까 공격적이거나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 창피한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강하게 얘기하는 타입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보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댓글이나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순환 구조로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메타인지적으로 자기 성찰을 갖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긴 호흡으로 교육을 하고,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밥 같은 정보가 있고 피자 같은 정보가 있는데 음모론으로 너무 심하게 빠진 거는 자기가 밥이라고 착각하는 피자를 먹고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욱 긴 호흡으로 책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책의 완성은 뭡니까? 성경. 우리가 여러분 정보적인 영상이나 정보적인 기사나 어떤 인사이트가 너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기독교인 태생적으로 나그네의 어떤 건강한 거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그네 거리감이 훼손되거나 편향되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항상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 컨슈머도 그렇게 별로 안 돼요. 근데 기업들이 왜 사용 설명서 넣을 때 법무팀이랑 회의하면서 왜 그렇게 사용 설명서에 주의할 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때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걸 왜 쓰냐면 그 0.1% 정도 되는 블랙 컨슈머 때문에 그 설명서나 주의사항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 아직도 대안을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대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선기능,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제 목소리를 듣고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더 많아요. 항상 더 많습니다. 그분들과 내가 그래도 계속 유의미한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을 더 이렇게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독교 변증 시리즈나 또 독서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공개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유의미한 소통을 통해서 그나마 조용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과 유의미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하여튼 뭐 여러분 다음에 또 편하게 얘기할 영상이 있으면은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고 싶거든요. 계속 영상을 이렇게 찍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힘드신 가운데 힘내십시오. 지금 또 2주 연장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겁니다. 말이 안 되고 나쁜 의도를 갖고 이러는 것 같고 이걸 왜 몰라요. 근데 그 너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시는 섭리를 믿는 건강한 크리스천의 나그네의 거리감 플러스 스마트함, 살아있는 지성, 세상을 영상 몇 개랑 글 몇 개, 사진 몇 개, 기사 몇 개 보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죠. 유튜브가 그걸 깨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 프레이밍을 그냥 카메라 앵글에 직접 갖다 대고 보여주니까 그 환상이 깨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근데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뉴미디어와 빅테크의 과도기 속에 살고 있으니까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과도기에서 코로나까지 겹쳐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 가운데 긴 호흡으로 오래 참고 더 숙고하고 신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